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PC의 이상 증상으로 입고된 PC가 앞에 보이시는데, 이 PC를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수리를 하고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민걸 PC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PC 오프라인 매장입니다. PC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 PC는 진단이 끝난 상태예요. 그런데 어저께 조금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미처 설명해 드리지 못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설명 못 드린 점이 또 아쉬웠었고, 그 다음에 이 PC의 그 소유자분은 어제 며칠 전에 파워 서플라이 불량으로, 다른 PC예요. 파워 서플라이 불량으로 이제 AS 대행을 요청해 주셨는데, AS 기간이 3년이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다행히도 새 제품으로 교체를 받아서 어저께 출고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집에 이상한 PC가 한 대가 더 있다 해서 가지고 오신 PC입니다. 자, 이 PC 같은 경우에는 롤이라던가 디아블로 같은 그렇게 고사양의 게임을 즐기지도 않는데 컴퓨터가 중간에 뭐 멈춘다던가 그래서 강제 종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와 같은 증상이나 비슷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이 PC는 이렇게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고, 이 순서대로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인 조립 상태를 확인하고 뭐 이런 걸 한번 볼 텐데, 제가 어저께 고객님하고 했을 때 내용들을 미리 적어 놓은 거예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볼게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부분도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옆판은 일부러 떼놨어요. 어저께 한번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옆판에는 제가 신기했던 게 대기업 PC는 아니지만 뭐 조립 PC를 아주 많이 판매하고 되게 건실한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스티커가 딱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시리얼 넘버 같이 뭐 QR 코드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었던 조립 PC의 명가 대기업 PC라고 제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생겼고, 자, 뭐 크게 뭐 이상이 있다고는 잘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우선 내부부터 한번 볼게요. 자, 내부를 보시기 쉽게끔 제가 한번 눕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PC 내부 사진입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쑥 훑어봐 드릴게요. 쭉 뭐 쿨러 같은 경우 잘 장착이 되어 있고, 나사 뭐 빼먹은 거 없이 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큰 게 달려져 있어요. 이 그래픽 카드는 4070 Ti입니다. 4070 Ti인데 여기 그래픽 카드가 PCI 익스프레스 1번 슬롯이 비어 있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아머 실드가 있잖아요. 그래픽 카드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그냥 플라스틱만 있는 게 아니라 실드가 있어요. 그죠? 금속 재질로 실드가 있어서 그래픽 카드가 무거운 그래픽 카드를 장착했을 때 밑으로 처짐이라던가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달아 놓은 건데, 여기를 지금 이용을 하지 않고 밑에다가 이용을 했어요. 참 의아하죠? 만약에 이 보조 전원 이 케이블의 길이가 짧았을라나?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빼서 볼게요. 빼고, 아니에요. 보조 전원 케이블의 길이 때문에, 이 제약 때문에 밑에다 단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케이블은 넉넉해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을 왜 밑에다가 달았을까? 저도 굉장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크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여기 기본적인 조립 상태를 확인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래픽 카드 장착 불량이죠. 위에다가 달아도 다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왜 밑에다 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 사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켜볼게요. 자, 선을 하나씩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뭐 인터넷 선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한번 연결해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원은 정상적으로 들어오고요. 일단은 바이오스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바이오스에 들어와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59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바이오스가 초기화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고객님 옆판에 붙어 있었던 거기에 뭐 시리얼 같은 게 적혀 있어서 제가 제조사 뭐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 보니까는 자동적으로 이 시스템에 관련해서 연동이 되더라고요.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프린트를 해놨어요. 만약에 이 PC 받으시는 이 사장님께서도 한번 옆에 있는 거 한번, 지금 사양을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한 2년 정도, 3년 정도 가까이 돼가지고 내가 뭘 샀지 긴가민가 하실 텐데, 제가 한번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뽑아봤어요. 자, 한번 보니까 요거는 제가 일부러 가림 처리를 한 겁니다. 회사 이름이 나와가지고. 자, 언제 사신 날짜는 나오진 않는데 스펙은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인텔 13세대 i5 13600KF, 다행히도 정품으로 사셨고, 그 다음에 아수스 프라임 Z790P, 이거는 코입 제품, 코입 유통사로. 그 다음에 메모리는 DDR5 16기가 44,800, 5600이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지포스 4070 Ti, 뭐 이제 쿨러 RC1800, 굉장히 좋은 쿨러예요. 그 다음에 케이스 있고, 파워는 FSP 하이드로 G 프로 850W, 그 다음에 SSD가 있고, SSD도 정품으로 사신 것 같고, 그죠? 1TB짜리로 사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스펙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바이오스 상에서도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한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일단은 보니까는 뭐 13600KF 맞고요. 메모리 32기가 5600짜리 맞고, 일단 여기서 보이는 거는, 그리고 SSD도 1TB짜리 맞고, 일단은 스펙하고는 동일하게 제품이 조립이 된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볼게요. 여기도 제가 다 적어놨어요. 13600KF 16기가 5600 막 16기가 2개고, 기본적인 스펙 적어놨고, 그 다음에 각 부품의 이슈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주 스탠다드하게 뭐가 뭐 전원이 안 들어와,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라던가 원인이 될 수 있는 부품들을 명확하게 찝어낼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사용 중에 뭔가가 블루스크린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멈춘다거나 할 때는 정말로 전체적인 부품을 한번 싹 다 봐야 돼요. 그 전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각 부품 이슈 확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CPU 같은 경우는 13세대 13600KF 13세대와 메모리가 딱 삼성 메모리예요. 삼성 메모리 5600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고객님 계실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13세대 CPU 이슈. 자, 잠시만요. 제가 어느 정도로 설명을 해드렸냐면, 그 13세대랑 14세대 CPU 이슈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뭐 P코어, E코어에 대한 뭐 문제점이라던가 15세대는 어떻게 나왔다라던가 뭐 이런 거를 해드렸는데, 사실 귀에는 잘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어쨌거나 13세대, 14세대는 분명한 CPU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메인보드 바이오스라던가 뭐 이런 걸로 뭐 해결이 뭐 됐다 안 됐다 뭐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실제 사용자 분들께서는 그런 거를 다 해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14900K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 올린 거 있는데, 그분은 아예 그냥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어서 아예 라이젠 9950으로 가셨죠. 일단은 이렇게가 있고, 그 다음에 각 부품 무상 AS 기간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13세대, 14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서도 그 부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원래 보통 정품 같은 경우 CPU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이 3년인데 5년, 2년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3년이고, 메모리는 삼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년입니다. 1년인데 유통기간 감안해서 1년 6개월까지는 보통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3년, SSD 5년이고, 파워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보니까 FSP 하이드로 G였나요?
하이드로, 예. G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은 5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모리 같은 부분은 지금 무상 AS 기간이 지나서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나머지는 다 무상 기간 AS 내에 있습니다. 뭐 쿨러라던가 뭐 케이스를 제외하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무상 AS 기간을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슈에 관련된 부분은 보낼 거예요, 센터로. 자, 한번 먼저 센터로 보내기 전에 이 시스템 자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테스트를 먼저 할 겁니다. TM5 20회를 돌려서 메모리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테스트할 거예요. 이따가도 제가 이거 메모리 한번 빼가지고 한참 문제가 생겼었던 시기에 그 연도 그 숫자가 있어요. 224X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그 주차에 생산된 게 맞는지 조금 깨름직하잖아요. 그거를 먼저 확인하고 또 TM5 제가 돌리는 것까지도 영상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AS 유통사로 출고하는 부품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CPU 유통사를 먼저 확인할 건데, 일단 CPU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뽑아 봤을 때 여기에는 유통사 이름은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시리얼을 참고로 해서 찾아볼 거고, 다행히도 메인 보드는 아소스 제품인데 이제 코잇이라고 예쁘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코잇 센터로 보내게 될 겁니다. 자, 메인보드를 왜 보내냐, 이것도 어저께 증상 파악이 됐는데 이것도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두 가지를 보낼 건데, 자, TM5가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고객님의 돈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랑 관련이 있는 거고, 이 주차에 생산된 메모리가 굉장히 삼성 메모리 이슈 아실 거예요. 정상적으로 나는 5600을 샀는데 어느 특정한 부품 그 PC에서는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이 안 들어와. 그리고 5600으로 못 잡아.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5600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컴퓨터가 자꾸 블루스크린이 일어나고 TM5로 돌려봤을 때 에러를 뿜는다. 뭐 이런 게 조금 이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 당시에는 진짜 SK 하이닉스가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게 아주 좋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를 선택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저도 선뜻 삼성 메모리를 추천해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보다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가격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 한 번은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한번 제조 연도랑 이거 한 번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컴퓨터 전원을 한번 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껐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파워 케이블은 빼고요. 다시 눕힙니다. 눕혀요. 그 다음에 메모리 하나만 빼보겠습니다. 괜히 정상적인 거 뭐 따라 하신다고 따라 하지 마시고, 잘 되면 그냥 가만히 두세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생산 연도라던가, 옛날이 아니죠, 생산 연도랑 주차가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안 돼 있는 애들이 간혹 보여요. 지금 보시면은 주차랑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뒷부분을 봅니다. 이 뒷부분에 이 두 번째 숫자가 있는데, 이게 저도 안경을 벗고 보겠습니다.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2247로 나옵니다. 2247. 불안한 그 생산 연 주차의 상품입니다. 저도 경험으로 아는 건데, 이때에 생산된 삼성 메모리의 제품들이 굉장한 불량이 많았었고, 또 불량이어서 센터로 보내요. 그러면 AS는 되게 잘해줘요. 그냥 교체가 해서 와요. 교체된 거를 꽂아도 또 불량이 많았었던 그 주차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얘는 일단 확인했으니까 다시 장착을 하고, 정상적이라면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몇 주차에 생산된 제품이다, 이거는 이걸로 쉽게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할 거는 이 그래픽 카드 있잖아요. 이 그래픽 카드를 위쪽으로 한번 옮겨 볼 겁니다. 왜 이렇게 달아놨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위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작업하실 때는 꼭 그 전원 케이블을 빼고 하셔야 됩니다. 괜히 꽂아 놓은 상태에서 뭐 나사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 가지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메인보드 불량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저도 최대한 조심히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위에다가 장착할 거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뒤에 빼주고, 그리고 보조, 그래픽 보조 전원도 빼주고, 뒤에 뺐고. 자, 이번에는 어저께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누워져 있었어요. 누워져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는 소리인데 누워져 있다 그러면은 뭔가 액션을 취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뭐 스스로 뭐 PC를 조립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으셨고, 또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이 PC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전, 3년 전에 사셨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대요. 뭐 하다 보면은 자꾸 멈추고 또 껐다 키고 했는데 원래 그런갑다 하고 되게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거를 참고 지금까지 쓰셨고, 이번 기회에 뭐 파워가 고장이 나서 다른 PC로 인해서 꾸민걸 PC 알게 되셔가지고 가져오신 PC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픽 카드를 뺐습니다. 빼고 지금 딱 보여드릴게요.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게 제일 좋죠. 지금 아머실드가 있어서 그래픽 PCI 슬롯 같은 경우에 변형을 막아주고 안전하게 얘를 지지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눕혀주고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꽂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연결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가슴팍에 차가지고 요 구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PC 비품 스피커를 하나 장착하겠습니다. 이 PC 비품 스피커 아시죠? 이게 있으면은 그 고장난 부품에 대한 진단을 조금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메인보드 자체적으로 뭐 버그 레드 불빛이 뭐 깜빡깜빡 거리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숫자로 알려주는 LCD 창이 있으면은 조금 더 쉽게 빨리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품 스피커로 특정한 패턴이 있죠. 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 혹은 뭐 그래픽 카드 삐삐삐삐 여러 가지 메인보드 바이오스 제조사별로 조금 패턴은 다른데 그 패턴으로 진단할 수가 있고, 이거는 알아두세요. 만국 공통어로 활용되는 게 뭐냐면 컴퓨터가 정상일 때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제조사 어느 제조사건 상관없이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일단은 요거를 장착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을 해 줬습니다. 이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켰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불을 끄고, 지금 화면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일단은 배경 화면이 예쁜 아이의 사진으로 해 놓으셔가지고 요거는 제가 화면을 일단은 안 들어오게끔 하고 다시 PC 전원 한번 끄고, 이걸로 지금은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있어요. 전원을 끄고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원이 꺼졌고요. 일단은 정상적으로 장착을 하니까 지금 화면이 켜졌어요. 그죠?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하고 저랑 이제 가까이 이제 같이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화면이 들어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분명히 위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테스트는 필요해요. 그죠? 한번 더 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하는 방법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하는지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자, 느낌이 안 좋아요. 자, 이거는 그죠? 이렇게 해서 아까 한번 우연스럽게 들어온 건지, 뭐 저도 여러 번 뭐 테스트를 해보겠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죠? 아까는 들어왔다가 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밑으로 옮겨 가지고도 한번 더 켜볼 거예요. 자, 지금은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자, 완전히 이제 전원을 끄고 다시 한번 제대로가 아니죠. 아까 장착되었던 그 슬롯에다가 제가 다시 그래픽카드를 옮겨 놓고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아까 뭐 다 했으니까 일단 파워 케이블 제거하고요. 그래픽카드 빼고 밑으로 옮기고, 자, 옮겼어요. 이제 그래픽카드 케이블 연결해주고, 모니터 케이블 연결해주고, 파워 케이블 연결하고, 아까 여기 아머실드가 있는 부분에다가 연결했었는데 지금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켜볼게요. 과연 들어올런지. 이 전 부팅이 안 들어와 가지고 저도 조금 불안은 한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요. 자, 지금 이제 뭐 그전 부팅이 정상적이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은 여기서 딱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메모리 클럭이 5600인데 여기서는 지금 메인보드 자체적으로 잡은 거는 지금 4000으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죠. 일단은 깨림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보드를 AS 센터로 보낸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메인보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슬롯 불량인 것 같아요. 제 추측은 위에가 아니고 이 밑에다가 단 이유는 위에가 조금 불안정하다는 거를 이 조립자분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가지고 출고 시간은 다가오고 하니까 밑에다가 다니까 정상적으로 된다.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넣고 출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고객님께도 알려드렸었고요. 어쨌거나 얘는 메인보드는 유통사로 보내야 됩니다. 아까 코이시였죠. 그 다음에 센터 교체 후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이제 교환을 받았다 그러면 부품 재조립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 청소를 해요. 어차피 부품 드러낸 김에. 꾸민거 PC 같은 경우에는 청소 비용들이 별도로 존재를 해요. 이렇게 뭐 PC 내부 그냥 기본적으로는 5만 원이에요. 다 분해를 하는 청소는. 물론 그 정도의 급은 아니지만 그냥 살살살 닦아 드릴 거고, 뭐 흡연 PC라던가 뭐 오염 PC는 더 추가금이 발생하게 되고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냥 한번 깔끔하게만 그냥 보이는 부분 깨끗하게 닦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청소하고, 그 다음에 부품이 왔다 그러면 메인보드에다가 CPU를 장착하겠죠. 그 다음에 CPU 장착하고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합니다. 뭐 써멀 그리스는 CPU와 요 CPU 쿨러 방열판 간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간혹 청소하신다고 요거 깔끔하게 닦아갖고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써멀 그리스는 재도포할 계획이 없으시다 그러면 절대로 닦아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써멀 그리스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한 번씩 새로 도포해 주시면 좋은 발열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CPU 쿨러를
재장착을 해드리고 메인보드를 이제 케이스에다 재장착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겠죠. 물론 센터에서 보내서 다시 오는 경우는 대부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돼서 오는 경우가 99%인데 혹시라도 안 됐을까봐 한번 보는 거고, 지금 이 현재 이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가 한번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왔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Z790P, Z 아수스 790P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바이오스 빌드 버전은 0806입니다. 0806으로 한번 볼게요. 많이 내려야 되네요. 많이 내려야 된다. 이거는 한쪽으로는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걸 제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0806. 0806 찾았어요. 자,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이 0806인 게 보니까 2022년 11월 28일 날 릴리즈가 된 거예요. 2022년. 근데 지금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개. 최신 버전은 25년 3월 28일까지 23개가 왔고, 사실 인텔 메인보드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많이 바이오스 버전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CPU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CPU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교체를 받아서 왔을 때 2025년 3월 28일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할 거고,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할 거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꼭 바이오스 업데이트 최신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고객님께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고객님께서 지금 따로 지금 TM5 테스트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오늘 택배 마감 시간이 3시인데 오늘 현재 시간이 11시 21분이에요. 뭐 한 TM5로 20회 정도 돌리게 되면은 뭐 그 시간 내에는 끝나니까 그 안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판단을 하고 이제 부품 분해해 가지고 제조사로 보내게 될 거고요. 이 이슈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진단하기가 애매모호한 거죠. 13세대 CPU 14세대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센터로 보내는 게 맞는 거고, 메모리에 대한 이슈 있었잖아요. 그죠? 이거는 제가 TM5로 테스트해보면 되는 거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조립이 왜 여기다가 하지 않았고 여기다 했을까라는 의문점에 대한 마침표가 찍혔죠. 여기서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메인보드도 Z 시리즈인데 명색이 센터로 보내서 조치를 받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고객님께서 계셨을 때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풀로는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윈도우에 잠깐 들어가서 TM5 돌리는 화면까지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끊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바이오스에서 메모리 클럭을 5600으로 제대로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윈도우까지 들어왔고, 고객님의 소중한 것들은 제가 지금 다 가림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 지금 5600 여기 보이시죠? 5600 제 클럭으로 맞춰놨어요. 이 삼성 메모리는 5600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해 가지고 다운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거나 제품에 대한 불량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 클럭을 제가 맞춰놨어요. 5600으로 맞춰놨고, 용량은 32기가고, 그 다음에 TM5를 돌릴 건데요. 자, 일단은 20 사이클을 돌릴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편집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을 20으로 바꾸고, 파일 저장 눌렀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실행으로 눌렀습니다. 자,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0부터 15, 총 16가지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쭉 수치가 되고 있고, 이제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이 오류의 이제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CPU와 메인보드를 보내기 전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이 시스템 안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메모리는 다른 제품으로 에센코어 제품으로 아마 제가 구매를 하시라고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영상 중간중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진행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을 총 3가지로 만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영상 하나, 요거 테스트하는 과정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AS를 마치고 돌아온 제품을 어떻게 조립하고 하는지, 그게 영상 두 번째가 될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1편과 2편을 통합한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개를 제가 만들 예정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와 비슷한 시스템 사양인데 증상 나랑 똑같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하셔서 조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저번 주 한 2주 전에 4월 9일 날이죠. 그 1편에 이어서 2편 제품 이제 AS 센터 후 어떻게 제가 재조립을 하고 테스트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편 궁금하신 분은 제가 연관 동영상으로 1편을 한번 묶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통합본도 만들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편에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25년 4월 9일 날 한번 방문을 해 주셨고, 제가 그때 CPU와 메인보드는 AS 센터로 보냈죠. 그래서 이제 교체가 돼서 왔습니다. 자, 일단은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날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CPU가 조금 늦었어요. 메인보드는 코잇 유통사 제품이었고, 그 다음에 CPU는 조금 늦게 왔어요. CPU 같은 경우에는 교체는 받지는 못했고, 메인보드는 교체를 받았고, CPU 같은 경우에는 정상 제품으로 판명이 돼서 그냥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자, 일단은 그때 제가 다 조립이 된 거를 다 탈거를 해서 지금 다 조립이 안 된 상태고, 이제 하나하나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품들은 제가 이렇게 잘 모아놔서 했었고, 이제 부품 조립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먼저 메인보드고요. 메인보드 그때 기억나시죠? 이 그래픽 카드가 여기 아머 쉴드가 있는 데다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밑에 부분에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이게 위에가 좀 불량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코이 측에서도 그냥 교체로 그냥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조립을 하는데 먼저 SSD부터 장착을 합니다. 기존에 쓰셨던 SSD 그대로 장착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CPU도 장착을 합니다. CPU는 i5 13600KF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멀 그리스를 도포를 새로 해 주고요. 서멀 그리스는 CPU와 CPU 쿨러 방열판 간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혹여나 재도포를 하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절대로 닦아내셔서는 안 되는 거고, 간혹 가다가 청소하신다고 이걸 말끔하게 닦아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드를 조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PU 쿨러 방열판을 장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열판에다가 이제 CPU 쿨러도 이제 팬도 장착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했습니다. 나사도 다 규격에 맞게끔 다 일치하게 메인보드 홀과 일치하게 조립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까지 이번에는 다 1번 슬롯 아머 실드가 있는 거기다가 이제 제대로 장착을 했어요. 딱 이제 보기도 좋고 뭔가 속이 시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켜봤어요. 한번 켜보니까 새로운 CPU가 장착이 되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메인보드 이제 초기화가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한번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SSD까지도 인식하고 메모리도 32기가 인식하고 있고 CPU도 13600KF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보니까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일단 1805 버전이었습니다. 1805 버전이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5600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인 클럭은 지금 4000으로 잡고 있어서 조금
갭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조정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아서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최신 바이오스가 지금 1812입니다. 1812. 근데 지금 뭐예요? 1805, 1812가 최신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805로 다 수리라던가 이런 거 제품으로 다 완성을 해 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체를 받아서 온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오늘 날짜다 그러면은 좀 더 나중 거를 해놨을 텐데, 이미 세팅을 해가지고 딱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AS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한테 그냥 딱 뿌린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얘를 정상적으로 수리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얘는 1812로 왔을 거예요. 1812로. 3월 28일이니까 지금 4월 24일이잖아요. 1812였으면 얘가 수리가 된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수리된 거를 이제 딱 갖고 있어서 그냥 리퍼로 교체를 진행해 준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먼저 자,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를 진행 중입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시스템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라던가 버그를 픽스한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제조사 쪽에서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은 벽돌 증상을 겪게 돼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꼭 필요해, 뭐 NVMe SSD랑 호환성적인 문제가 떴어, 혹은 메모리와 호환성적인 문제가 떴고 CPU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한 패치 파일이 존재를 한대, 그렇다고 이런 경우에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자신이 없어 그러면은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거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고모, 아니면은 주변의 PC 수리점에서 하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제가 그때 작성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씩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유통사 출고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제품 센터 교환 후 AS 진행, 부품 재조립, 요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부품 탈거, 뭐 기본 청소 같은 거, 그 다음에 CPU 장착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예전에 1편이죠, 1편. 고사양 PC가 롤에서 멈춘다고 하는 거 4월 9일날 여기 날짜가 나와 있죠. 4월 9일날 찍혀 있고, 바이오스 버전이 지금 0806이에요. 0806. 제가 일부러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보냈어요. 그래야 이게 교체가 됐는지 아니면은 업체에서 뭔가를 수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1806으로 그대로 보냈는데, 업데이트는 돼서 왔는데 이전에 했더라는 거. 그리고 오늘 날짜로 보니까 더 최신 버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업고 있는 거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1812로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메모리 클럭은 4000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5600으로 정상적으로 잡히게끔 세팅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진이 잘 안 나왔는데, 뭐 윈도우에 진입을 했어요. 윈도우에 진입을 해서 장치를 못 잡은 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지금 속도 5600으로 정상적으로 잡고 있고, 2개 슬롯 사용하고 있고 32기가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CPU-G에서도 5600 정상적으로 다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SSD 한번 속도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보드가 바뀌었고 하니까, 그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그래도 준수한 속도죠. 3000 이상이 나오면은 그냥 일반적인 속도 그 범위 안에서의 정상값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명이 높은 CPU 온도를 높이는 거에 대한 악명이 높은 시내 벤치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봅니다. 이게 굉장히 안정성 테스트라던가 CPU의 온도, 뭐 파워,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에는 아주 굉장히 적합한 프로그램이고, 이거에 대한 수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치가 현저하게 내 또래들, 나와 비슷한 사양을 쓰고 있거나 나랑 같은 사양을 쓰고 있는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지거나 할 때는 뭔가가 스로틀링이 걸려서 점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뭐 온도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세팅 값을 변경을 하면서 최저값을 찾고 최고의 성능을 안정성하고 딱 골드 크로스가 되는 부분에서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돌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안정성이에요. 이 테스트는 먼저 점수 놀이가 우선적이 아니라 일단 안정성, 하는 도중에 꺼지거나 아니면 실패를 하거나 그런 일이 일단 없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가 지금 훈훈해요. 훈훈한 게 지금도 돌리고 있어요. 계속 돌리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네벤치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일단 온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지금 94도 나오고 있고 지금 맥스가 97도 지금 찍히고 있어요. 온도가 좀 상당히 높아요.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도 14700 KF 했잖아요. 걔는 이렇게까지 온도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아까 70도, 80도 정도 나왔었는데 얘는 지금 굉장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케이스 뚜껑을 닫고 하는 거네요. 아까는 열고 했었는데 이번엔 닫아서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환경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뚜껑을 닫고 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대망의 지금 100도에서 1도 모자라. 그죠? 99도까지도 나오고 있죠. 엄청나게 조금 많이 높은 온도예요. 지금 현재 값도 96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그래도 80대까지는 좀 낮춰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뭔가 빡센 작업을 하시거나 할 때는 진짜 스로틀링이 걸려요. 스로틀링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온도가 너무 높아. 그래서 어떻게 쿨러가 열심히 돌아가는데도 잘 못 시켜. 그러면은 에이 성능이라도 너 낮아져라.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온도를 잡겠다 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성능 저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능 저하도 성능 저하지만은 이렇게 고온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메인보드의 변형이라든가 불량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PU의 코어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게 인텔 13세대, 14세대잖아요. 코어가 죽는 경우 바로 온도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커버를 못 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점수를 보니까 한 2만대에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2만 점수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보통 한 2만에서 한 2만 3천, 4천 잘 나오시는 분들은 2만 4천까지 나오는데 어쨌거나 2만을 앞자리가 2다 그러면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닙니다. 또 이제 여러 번 테스트를 또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또 온도를 계속 봅니다. 87, 88 지금 선는 자 지금 이 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도로 떨어졌잖아요. 아까는 몇 도였어요? 96도였잖아요. 지금은 영상으로는 찍지는 않았는데 언더볼팅을 했습니다. 언더볼팅이랑 인위적으로 전압값에 대한 전력 제한이라고 하죠. 전압을 제한을 주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최저값을 찾는 건데 이 최저값 찾는 게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소위 뿔딱이라고 하는 CPU들이 여기서도 또 나오는 건데 뿔딱이라고 하는 거는 오버클럭이 안 돼, 수율이 너무 나빠 이런 것도 있고 전력 제한을 주게 되면 제 성능이 안 나와, 사용하다가 뭔가 멈춰, 이런 경우가 있는 건데 이거는 바로 온도를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온도를 최대한 내리면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거, 그게 아주 좋은 지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바로 안정성이에요. 안정성.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언더볼팅을 하니까 지금 85도까지 떨어지고 맥시멈 온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88도, 현재 온도는 86도 정도고요. 약 10도 정도 떨어뜨렸죠. 10도 정도, 96도였으니까 약 10도 정도 떨어뜨렸는데 점수는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점수는 지금 아까 찍은 게 이제 2만 얼마였는데 결론은 21,135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언더볼팅이 되게 잘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더볼팅이 뭐예요? 전압이라든가 이런 수치값들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성능은 조금 좋게끔 만드는 건데 이거에 대한 최저값을 찾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다행히도 Z보드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빡세게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찾는데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겠죠. CPU마다 다 다르니까 이 값을 하나씩 적용해주고 이거 10분씩 하나씩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레퍼런스하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안정성 유지하면서 이제 또 점수도 어느 정도 24,000 이상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점수를 지금 목표 하에 지금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최고 온도는 90도는 찍었지만은 그 다음에 떨어지는 온도를 봤을 때도 지금 아이들시 36도 정도 나오고 하면은 괜찮은 온도입니다. 그리고 또 했을 때 21,135점 뭐 이 정도면은 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불량은 없고요. 일단은 이 점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프로그램적인 무결성도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할 때는 원래 가장 깔끔한 상태, 윈도우 설치하자마자 바로 드라이버랑 설치만 하고 그냥 테스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괜히 나는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때는 한번 윈도우를 싹 포맷을 한번 하시고 드라이버만 설치하시고 잡다구리한 거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린한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때도 점수가 너무나도 낮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점수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좀 소프트웨어적인 조금 짐덩어리를 좀 내려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객님께 제가 오늘 한 몇 시간 전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암호가 걸려 있었는데 그 적어놓은 쪽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때 바로 오시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이 테스트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도 제가 지금 테스트를 다 진행하고 있고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제 다 적절한 값을 찾았기 때문에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 값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 쿨러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교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다소 온도는 높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점수 수치 나오고 또 그나마 10도 정도 내려놨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제 위치로 해가지고 좀 처짐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때보다는 조금 덜 하실 거고 원체 뭐 사양이 좋은 그래픽 카드를 쓰고 계셔서 4070 Ti예요. 4070 Ti고 그 다음에 이걸 조립하고 나서 그 대기업에서 하셨잖아요. 조립 대기업 업체에서 하셨는데 그동안에 사자마자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용 중에 자꾸 롤 하는데 왜 꺼져? 그죠? 빡센 게임도 아니고 꺼지고 멈추고 막 했었는데 아무튼 오늘로 그런 알터니가 다 뽑아지고 딱 상쾌한 기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뭐 정비되고 수리된 PC로 아무튼 그동안에 못 누리셨던 거 잘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고장 안 나고 오래오래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이 뭐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